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한번 볼까요? 관련주들이 줄줄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모와 MS 오토텍 한번 이 주가 움직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에스모, MS 오토텍. 관련주들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일 부각이 돼요. 최근에 뉴욕에서 상업용 첫 그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이 된다라는 뉴스가 접해지기도 했고, 또 오늘 전해진 내용으로는 그 미국의 우편 서비스 기업이죠. UPS가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더라라는 뉴스도 전해지고요. 어쨌건 상용화가 빨리 이루어지나라는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앞으로 움직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어닝 쇼크 나왔습니다. 오후 들어서 좀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승 반전한 종목들이 몇몇 보이긴 합니다만 메디톡스 5% 넘는 하락으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나온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말이죠. 33만 8,300원 기록되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참 우려스러운 메디톡스 흐름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은 엔터주들도 갖고 있습니다.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실적 안 좋았습니다. 각종 악재들도 많았고 실적도 부진한 모습이 있고 나란히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SM의 경우는 28,300원대까지 밀린 채 오늘도 시장 대비 크게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5%대 하락이네요. 반대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는 종목도 있습니다. 펄어비스입니다. 오늘 현재 움직임은 어떨까요? 사상 최대 매출은 일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률도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요. 근데 최근에 연일 강세를 보였었던 이게 조금 부담이었을까요? 오늘은 3% 넘는 조정권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16만 9,900원 현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일유업 한번 볼게요. 실적 잘 나왔고요. 주가도 빵 튑니다. 바리스타 롤스라고 해서 메일유업의 컵커피 보셨을걸요? 아마 먹어도 보셨을걸요? 이름은 생소하지만 이 생김새를 보면 저거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컵커피의 매출이 잘 나왔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수익성이 좋아서 많이 소위 남겼다라는 것이고, 또 유제품 업체 중에 상하 브랜드의 매출도 잘 나왔습니다. 메일유업 오늘 갭상승 출발이었고요. 지금 12%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눈여겨봐도 될까 한번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도 괜찮아요. 실적이요. 연일 화제가 한동안 됐었던 불닭볶음면이요. 여전히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할랄 인증을 받으면서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출 굉장히 잘 나갔고요. 중국 쪽에서는 여전합니다. 삼양식품 73,400원대 놓여 있는데 다시 한번 주목해도 될지 역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주가는 현재 1%대 강세권이고요. 최근 들어서 연이 올라와요. 호실적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방산주들로의 관심이 조금 옮겨지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한번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실적을 나왔고 그때 정말 잘 나왔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그때 많이 올랐고 그 이후로 매일 빨간불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이 6거래일 연속의 상승인데요. 최근 분위기도 이쪽을 향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 좀 챙겨주세요. 네, 일단은 실적주로서의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70%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도 크게 상회했고요. 요즘에 아시겠지만 이제 호실적을 내는 종목이 급등하고 이제 실적 쇼크가 나는 종목은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호실적을 내는 종목이 당분간은 조금 달려주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연속적인 상승을 보였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항공 엔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급 계약 부분의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 항공기라는 게 굉장히 좀 비싸잖아요. 한 대에 한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도 당연히 굉장히 비싸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항공기가 이제 고부가 가치화, 그리고 기능성,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강되면서 엔진에 대한 공급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도 안정성이라든지 그 기능, 성능에 대한 인증을 어느 정도는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부분에 대해서 엔진 수주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방산 부분에서는 인도의 K9 자주포 수출 물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봐도 모든 국가들은 국방비를 계속해서 올리는 중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 중국, 유럽 할 것 없이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올려서 뭐 전쟁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튼튼한 국방을 가지고 있어야 협상력에 있어서 우위를 가질 수 있고 그것 자체로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관련된 방산주로서의 이제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다. 과거에 단순히 뭐 북한이 뭐 미사일 싼다고 올라가는 이런 방산주는 완전히 탈피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자회사인 하나테크윈의 CCTV 사업이 미주 시장에서 호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환율도 또 강세잖아요. 그래서 수출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현재 시점에서는 뭐 호재가 그래도 여전히 많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높이 점수를 줄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6거래일 연속의 상승은 너무 좀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는 20% 이상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고점 저항이 이제 35,000원이었는데 그 가격을 가볍게 뚫었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 패턴상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실적을 내는 종목이 조금 더 달려주는 그런 현상이 최근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면 그래도 조금 더 상승폭은 남아있지 않나. 한 39,000원에서 4만 원까지는 추가 상승폭을 조금 더 열어둘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두면서 투자 의견은 당연히 좋아요 찍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점검했고요. 다음에도 실적 잘 나온 기업 또 볼게요. 메일유업 보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이유를 컵커피와 유기농 우유 뭐 여기서 좀 찾아가고 있는데요. 한번 분석을 해보죠.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까? 네, 일단은 주가 급등이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뭐 나온 내용만 보면은 괜찮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컵커피에 대한 매출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 제품이 카페라떼, 그다음에 바리스타 제품입니다. 편의점이라든지 뭐 마트에 가시면은 항상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유제품 브랜드인 상하 같은 경우 그 유기농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또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작년 12월에 이 바리스타 컵커피가 가격 인상을 진행을 했어요. 한 5% 정도. 그래서 그에 따른 효과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꾸준히 잘 팔리는 제품에 대해서는 마케팅비를 좀 줄이고 있는 부분도 이익 개선에 한 몫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모멘텀이다라고 한다면 그 중국 분유 시장의 진출인데 지난달에 그 중국 수출용 특수부무 부문에서 그 분유 2종이 까다로운 중국에 대한 그 심사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팔릴 것 같아요. 이 특수분유라는 것은 그 장염 회복에 도움이 되는 뭐 무유당 분유라든지 아니면 미숙아를 위한 조사나 분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그 검증은 더 깐깐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을 통과했다는 게 긍정적이고 빠르면 이번 달부터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메일유업은 거의 한 10년 정도 전부터 그 중국에서 이제 분유 수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서도 출산율이 조금씩은 더 늘어나는 이제 그런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분유가 좀 잘 팔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사드 리스크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국내 분유가 조금 덜 팔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사드 리스크는 이제 거의 다 해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분유 매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특수분유 2종의 판매가 빠르면 이번 달 시작된다. 이런 기대감을 본다면은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뭐 오늘 급하게 올라간 건 좀 부담스럽긴 하나 앞으로 눈여겨볼 만하겠네요. 근데 사실 이제 보유하고 계시면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보이기는 해요. 이게 역사적인 고점이 거의 10만 원권에서 형성이 돼 있고 지금 주가가 9만 1,000원이니까 이게 역사적인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물론 실적 성장을 보면은 역대 최고 실적도 내년 정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저항대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한 9만 한 2, 3천 원 정도 조금 더 차익을 노린다라고 하더라도 신규 진입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역사적인 고점을 뭐 강하게 뚫어냈다라고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단기 상승 정도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본다라는 말씀 주시고
글쎄요로 도장 찍겠습니다. 다음은 삼양식품 볼 텐데요. 팀장님 혹시 뭐 물론 이제 실적이 잘 나와서 뭐 메일유업도 삼양식품도 이렇게 뭐 꼽히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 시장의 불안한 분위기 속에 음식료주들 방어적인 성격으로 올라간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뭐 모든 음식료 네. 업종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렇지는 호실적을 않아서요. 내는 종목만 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뭐 방어 성격이 크게 부각된다라고 보지는 않고 결국은 개별 종목의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삼양식품 하면은 역시 뭐 불닭볶음면인데 이게 2016년부터 수출이 시작됐어요. 17, 18, 19년도니까 네. 3년까지도 네네네. 인기가 지속됩니다. 이게 그러네요. 그렇죠. 단기에 끝날 인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도 삼양식품에 대한 목표가를 꾸준하게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삼양식품이 또 전략적으로 잘 짠 게 중국 시장을 집중 공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라면 시장 세계 1위 시장입니다. 뭐 중국이 웬만하면 세계 1위겠죠.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라면도 이제 1위인데 중국인들의 특성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새로운 맛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제품 디자인에 민감하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삼양식품이 노려서 이 불닭볶음면에 파생된 것들, 뭐 커리 불닭볶음면이라든지 까르보 불닭볶음면, 그다음에 치즈 불닭볶음면, 짜장 불닭볶음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 맞아요. 10가지 정도가 되고 네, 네. 그 제품 포장도 보면은 상당히 무지개처럼 귀여워요. 알록달록하고 예쁘고요. 네. 그렇죠. 닭 모양을 이렇게 네, 네. 넣어놓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UR을 노린 게 아니라 이제 중국 시장을 이제 겨냥한 부분이었다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에 그 수출 개선이 그 전국 그 대부분의 지역에서 글로벌 대부분 지역에서 나왔지만 특히 이제 중국 지역에서 이제 성장이 돋보였던 것도 이런 전략이 먹혀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삼양식품의 수출 금액은 그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사실은 원래 거의 내수주잖아요. 근데 삼양식품은 수출주죠. 변한 그래서, 수출주네요, 완전히 정말. 이제 네.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리면서 그 환율 상승에 따른 그 이익 개선 효과를 얻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것도 삼양식품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 지금 환율이 좀 강세고 원화가 약세를 당분간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삼양식품이 그 불닭 파생 상품만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치즈만, 뭐 짜장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이제 만두라든지 떡볶이 같은 간편식 시장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불닭볶음면만큼 성과를 낼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이제 카테고리를 넓혀 나가려는 시도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우려감보다는 그래도 기대감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불닭볶음면의 힘입니다. 1, 2년 전이었는데 팀장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매워서 안 먹어봤다. 이 얘기 한 게 팀장님 혹시 맞으신가요? 네, 저도 얘기를 했는데 먹어봤죠. 네. 한 번은 그리고 먹어봤는데 저는 아직도요. 네,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안 먹어요. 이제 매운 거에 약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인기가 중국에서는 꾸준히 수년째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 의견 좋아요 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투자 의견 좋아요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메일유업과 다른 점은 이제 역사적인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메일유업 같은 경우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었지만 삼양식품은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으니까 좋아요 의견 드리고 한 8만 원까지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도 좋고요. 단 내일장 탑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저희는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AL 인베스트먼트 오현지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네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16일) 금요일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유독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풀무원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감소했습니다. 4거래 만에 주가가 반락한 모습이고요. 일단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해외 부분에서 초기 투입 비용이 증가하면서 적자가 발생했다라고 사측이 설명을 내놨습니다. 풀무원은 12%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9,100
540원까지 주가 밀려낸 상태로 마감 지었습니다. 예스24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전분기에 비해서 크게 꺾이면서 실망 매물이 오늘 쏟아져 나온 모습입니다. 예스24도 8.5%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래도 5,500원까지 주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낙폭을 조금은 만회한 상태입니다. 6,110원에 예스24 오늘장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 열어보겠습니다. 8월 16일 금요일에 마감가입니다. 일단 많이 들으셨죠?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역전되면서 시장에 아래 공포가 다시 한번 닥쳤습니다. 국내 증시 다행히도 광복절 휴장에 들어가서 직접적인 영향을 피했는데요. 다행히 간밤 나온 미국 소비 지표가 깜짝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을 조금 진정시킨 모습이고요. 국내 증시도 아래 공포의 생각보다는 방어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마감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일단 코스피는 장중 2111선까지 후퇴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1920선 다시 지키기에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1927선까지 올라왔습니다. 0.5%의 하락권에서 1927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590선 장중에 깨지기도 했었지만 590선 다시 회복해내면서 591선에 0.9%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조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한항공도 오늘 역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4년 만에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52주 신저가를 한 번에 경신을 하는 모습인데요. 일본 이슈도 있었지만 중국 민항국이 국내 항공사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신규 운항을 받지 않겠다라고 통보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나마 기관이 수급을 받쳐주면서 낙폭이 크진 않았고요. 다시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대한항공은 0.2%의 제한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약보합권에서 22,850원의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LF도 실적 발표했는데요. 역시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면서 컨센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게 시장의 평가로 나왔습니다. LF는 8.4%의 급락이었습니다. 27,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5G가 코스닥 시장에서 앞으로 대장 역할을 하는 걸까요? 5G 관련주들 부진한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CS가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CS는 12% 급등하면서 3,190원 선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이노와이러스도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8.1%까지 탄력 키워가면서 33,350원의 주가 형성했습니다. 서진 시스템, 코위보드 흐름 좋았는데요. 개별 종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L텍입니다. 일단 7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골든크로스를 형성하고 61선까지 뚫어내는 모습입니다. FL텍은 9.1% 급등이 나왔습니다. 4,250원의 주가 형성했고요. 또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도 흐름이 1.8%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리넷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일단 이노와이어리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8.1%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33,350원의 주가 형성하면서 오늘도 또 52주 신고가를 새로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넷도 한번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역시 5G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이 5G 안테나를 양산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에서 멀어지는 모습이네요. 윗꼬리가 살짝 달렸습니다. 가격 제한폭 풀리면서 9,0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오늘 반기 보고서에서 비적정을 받은 기업들이 속출했는데요. 무더기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먼저 오파스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파스날 역시 5G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인데 오늘 장중 하한가까지 직행하기도 했었는데요. 하한가는 풀리면서 23% 급락으로 6,2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이어서 DST와 코오롱 생명과학도 역시 무더기로 비적정을 받으면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DST 29.9% 하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661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코오롱 생명과학은 그래도 낙폭 대부분 줄여내면서 0.3% 내림세 14,8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수급까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 매매 동향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일단 외국인이 오늘도 팔아냈습니다. 외국인 오늘까지 12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40억 원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그래도 장중 매도에서 매수로 스탠스를 바꿔줬습니다. 7거래일 만에 반갑게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기관은 142억 원 사들였고요. 개인도 오늘까지 사들였습니다. 558억 원 사들이면서 코스피 시장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일단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116억 원 그래도 그나마 제한된 매도세를 보였고요. 개건도 410억 원 팔아내는 모습, 개인 홀로 54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